일단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2020년대 예결특위위원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예결특위 중에서도 그 마지막에 이제 예산을 다루는 게 소위잖아요. 예산 소위. 제가 예산 소위 활동을 전라남도 대표로서 해봤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 그때 예산 성과도 상당히 좋아서요.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어제 다니시면 서동용 의원 때문에 전라남도 예산을 많이 했다고 그때 당시에 많이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국회 교육위원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 첨단산업특별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제가 또 위원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가 있는데 또 거기 위원장도 시켜주셔서 그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시면서 저를 원내 부대표를 해주셔서 4기 원내대표단도 참여하고 있고, 원내대표단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회도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활동이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었죠. 벌써 위원회가 하나에서 3개로 늘어난 꼴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활동량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냥 법안에 대한 성과들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핵심 공약이 여수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여순특별법을 만들겠다. 두 번째, 전남 동부권의 의과대학 및 그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차인 보호 법안들을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광양보건대를 정상화시키겠다. 이게 핵심 공약이 제가 4개였어요. 이 중에 여순특별법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 만에 이 여순특별법을 만들자고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때로부터 20년 만에 작년에 이제 그 법안이 만들어서 시행이 됐죠, 작년부터. 지금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나 성과가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72년 통한의 세월을 좀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저도 굉장히 조금 뿌듯하고 뭐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제가 변호사 시절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관련한 법률 분쟁을 제가 직접 대리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기회들을 가지면서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편법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서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지점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을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마침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좀 부지런히 했더니 초반기에 그 법을 좀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제 지역구인 광양시에만 국한되어 있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지역도 되게 이게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 통과됐다고 공주, 속초, 대구, 부산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고맙다고 전화를 주셨고요. 그 세종에 있는 아파트 주민께서 화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좀 했더니 제가 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원상을 3년 연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주는 거지만 이걸 또 3년 연속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평가라고 봐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할들이 더 많아졌으니 각각의 역할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내년 총선 출마 계획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아직 제 임기가 남아서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요.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더 일을 좀 해달라고 하시면 또 저한테 기회가 올 거고
제 역할이나 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시면 또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여서 어떤 지금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남의 국회의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인구가 이제 다른 지역들은 농촌 지역들은 많이 줄고 그래도 산업도시라고 할 만한 여수, 순천, 광양이 인구가 좀 늘었지요.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때 2020년에 순천 2명, 여수 2명 이렇게 뽑았어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남에 다른 데 하나 선거구를 없앴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 과정에서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순천시 중 그 면 하나를 똑띠에서 원래 제 지역구였던 광양곡성 구례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선거구를 좀 편법으로 획정을 했죠. 이 문제 때문에 순천 분들이 되게 분노하시고 막 그때 화내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반드시 이건 옳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다. 선거구를 획정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순천이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 제1의 도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남 제1의 도시다운 거기에 걸맞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과 같은 이러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개특위 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의장이 어쨌든 올해는 그 선거 제도 개편을 선거 1년 전에는 반드시 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토론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전원위원회가 사실 뭐 이제 그 어떤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장소 자리였다고 보여지고 그 이제 분출된 의견들을 또 정개특위에서 별도로 논의를 갖춰서 좀 정리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각 당이 선거제도에 대한 안을 좀 만들자. 그래서 8월까지는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를 짓자라고 하는 말씀을 또 누가 하셨다고 들었어요. 의장님요? 예. 근데 그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의 승리 전략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분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정평가가 60%를 뭐 임기 시작하자 몇 달 만에 해서 지금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눈만 뜨면 사고를 치고 눈만 뜨면 새로운 정치 이슈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로서의 무능 그리고 무능한 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걸 제대로 비판하고 그러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일 거고요. 그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또 한편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면 나라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신뢰들을, 이러한 마음들을 국민들이 갖게 되신다면 총선에서 저희가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그 무능과 오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국정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총선 전략이겠다. 특히나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 국민들의 삶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잘 보살피고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이 실망하셔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한 이유는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훨씬 더 저는 능력도 있고요. 훨씬 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고쳐나갈 텐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예, 서동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셔서 국회의원 직무를 시작한 지 벌써 3년하고 한 달이 지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성이 덜 차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 늘 잘 듣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적해 주시는 문제들이 있으면 잘 고쳐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던 그 마음, 국회에 가서 뭐 어떤 역할을 하라고 주셨던 그 부탁, 요구 이런 것들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전국이 이러저래 많이 좀 혼란스럽고 특히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민주당의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애정으로 민주당을 질책하시되 또 성원하시는 것도 좀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더욱 열심히 해서 나라가 더 이상 엉망이 되지 않도록 나라가 바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지역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